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날짜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후반부에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날 그 공동 기자회견 동영상 전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상한 행동, 그것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뒷부분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프랑스 양측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한국 측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기자는 데일리안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아니었고 동아일보 기자도 아니었고 중앙일보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강경화 장관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한국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 중에는 정말 데자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한국말로 질문을 했던 그 기자 사례, 그것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잘하는 기자가 질문을 했으면, 혹은 영어라도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보이는 면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역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정상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바래도 되겠죠. 기자가 한 질문은 나중에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인데, 우선 그 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강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A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특히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B라고 했는데 프랑스에게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속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트위터에 있는 동영상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 분단위로 설명을 하는 것은 유튜브에 있는 KTV 동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7분 20초경 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기자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앞부분까지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기자가 있는 쪽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7분 22초경, 그때쯤 대충 통역의 말을 듣던 마크롱 대통령은 입맛을 한번 다시고 그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향한 채 답변할 자세를 갖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분 24초,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를 시작하다가 통역의, 그 이어폰에서 들리는 통역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갑자기 멈추고 다시 기자가 있는 쪽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분 33초경에 이 한국 기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질문까지 다 한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답을 받기를 원했던 내용은 마크롱에 대해서는 북핵 관련 답변을, 그 다음에 특히나 이후 부분에서는 마크롱에게 기대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답변을 이렇게 요구하는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로 볼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야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답을 해주어야 할지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답변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TV 동영상 7분 34초경, 기자의 말이 33초경 끝이 났고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크롱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하시지요, 어서 하시지요 하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이때 권하는 동작을 1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물쭈물합니다. 답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롱이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또다시 먼저 하시지요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씩이나 권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처럼 손을 펴서 마크롱에게 먼저 하라고 보이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손을 펴서 하시죠 하는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두 번째는 스스로 나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권유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세 번째 또다시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의 손 동작이라든지 주위 풍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트위터에 있는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KTV의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서 잡아서 주위 풍경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잘려나가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세 번째로 손을 펴서 먼저 하시지요 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때는 말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먼저 답변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부분은 한국어 통역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경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세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내용상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먼저 답변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런 모습을 종종 보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불과 몇 초 후 7분 42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제 마크롱과는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자들이 있는 쪽 그 정면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기자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이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올려놓은 그 트위터의 동영상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손을 펴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 모양이 있죠. 정확히 그런 모양으로 두 손가락을 펴들고 팔을 옆으로 쭉 뻗어서 기자 쪽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것을 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마크롱이 판단했구나.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을 그런 식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것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라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가끔씩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또 같은 한국말로 물은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낮은 이해력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동작과 거의 동시에 한국 기자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동영상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이렇게 되겠죠. 질문을 재차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보다 그 질문을 다시 듣게 되면 먼저 답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답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 말고요라는 그 답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어서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답변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아주 그 괴이하게 그렇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눈길도 안 준 채 정면을 향해서 계속 웃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기자에게 누가 먼저 답변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나는 지금 내가 먼저 답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기자에게 암시하듯이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마크롱 대통령의 답을 먼저 듣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으로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마크롱 대통령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손님이죠. 그런데 주인이 손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라고 3번이나 권했는데 그 말을 싹 무시하고 기자를 향해서 기자 당신이 선택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외교상 결례이기도 하지만 그 기자회견이라는 행사 자체를
거의 망가뜨린 그러한 그 태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고 질문하는 기자도 그렇고 어떻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정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국말로 물어보는 그 기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가 그곳에서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그것도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하겠죠.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과연 그러한 질문을 이해를 못했던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기자가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각 국가의 정상에 대한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질문은 원래 두 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죠. 질문은 원래 두 개였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확한 질문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선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공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한 개를 떼어서 완성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앞부분,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하는 그 앞부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붙여 놓음으로써 질문을 이렇게 해서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대북 제재 완화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답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수법, 그것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제는 질문 두 번째, 역시 앞에서 소개했던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붙여서 정리를 해 봅시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선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프랑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역시도 이 구체적으로 기대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질문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아주 떼어서 멀리 치워버리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프랑스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체면상 그래도 국빈이니까 프랑스에서는 100%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불운의 그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불운이라고 할까 혹은 삼류 효과라고 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역시 불운, 재수없음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한다면은 이런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기획을 했든 상관없이 그 순서라든지 진행은 프랑스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양측에서 각각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한국 측에서 한 번 질문하고 프랑스 측에서 한 번 질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가령 그렇게 보면 바로 이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것이 불운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얼굴을 거의 반쯤 뒤를 향해서 이 기자가 있는 쪽을 향해서 말을 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일 그때 지시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을 하나로 합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면 이것도 또 불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삼류 효과일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바로 기자가 그 질문 두 개를 한 개로 스스로 합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질문은 서론이 있고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서론의 마크롱, 서론의 문재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둘로 갈라놓는 문구가 있습니다. 서론 뒤에 마크롱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특히나 라는 말을 넣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이제 분리가 되어 버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하는 질문에는 서론이 붙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때 범위는 특히나 라는 문구가 되겠죠. 어떻든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먼저 답변하라고 권했던 것이겠죠. 이것이 첫 번째 불운입니다. 기획을 만일 한 것이라면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기획을 했다면 여기에서 기획이 이미 무산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좀 야근 꾀를 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먼저 답을 하라. 근데 이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만일 내가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기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끝내고 나면 다음 차례가 마크롱 대통령이 말할 차례가 되겠죠.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오지 않죠. 이 순서가 문제로 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크롱은 젊고 직설적이기로 유명하죠. 그런 마크롱이 노라고 하면, 거절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마시킬, 자기에게 다시 마이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3번이나 발언을 권유했다고 할까, 독촉했다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마치 바보인 척 얼간이 노릇을 해가면서 기자에게 누가 답변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먼저 답변하는 것을 한사코 피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삼류 기자는 눈치가 어지간히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그 힌트를 주고 정식으로 물어보고 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마크롱 대통령의 답을 먼저 듣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2번째 불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어떻든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한 불운, 거기에서 벗어났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불운, 그리고 아주 막강한 이 삼류 효과는 참 예외도 없고 봐주는 일도 없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CVID, 그러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완화하는데 같이 동지로서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제재 완화에 협력하기는커녕 CVID를 직접 주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CVID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3번째 불운이 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 그것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기자회견에서 결국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듣게 된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답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래도 내가 국빈으로 왔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100% 거절하지는 못하겠지 하는 상황이 이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 단순 명쾌한 CVID, 거기에다가 유엔 대북 제재의 관철,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중요하다. 북한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한국도
충실히 따르겠다. 그래놓고 좀 아쉬운지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기운 없이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4번째 불운입니다. 공개적으로 유엔 제재를 준수하겠다고 다짐만 한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불운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기자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죠. 프랑스 기자는 그러면 프랑스는 북한과 수교할 예정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프랑스가 북한과의 수교라는 것을 카드로 사용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치기도 하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역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5번째 불운입니다. 마크롱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 이번의 그 국빈 방문의 성과였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 조건 달지 말고 먼저 CVID 해라. 북한 핵 문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을 도와달라고 하는가 알겠다. 김정은이 CVID 시작하면 즉시 그 CVID 과정에 참가해서 돕겠다. 프랑스는 그럴 기술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 2가지, 그 순서, 그것을 하나로 합하게 된 과정, 이러한 것이 만일 청와대가 기획한 것이라면 그러면 삼류 청와대 그리고 삼류 실행범, 이때 실행범은 기자가 되겠죠. 그들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면은 급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질 낮은 삼류 때문에 질 높은 삼류가 진땀을 흘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결과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거의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수없음,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바른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